안녕하세요. EM솔루션 이고은입니다. 이플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플랜을 10분 만에 마스터하실 수 있는 꿀팁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쭉 둘러보셨다면 아실 텐데 저희 EM솔루션 유튜브에는 n분TV라는 테마로 길면 5분, 짧으면 1분 미만의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이 n분 팁들의 총정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랜 버전은 2.9 SP1입니다. 프로젝트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는 메뉴에서 프로젝트 탭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플랜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해당 경로에 EDB 폴더와 ELK 파일이 생기게 되는데 가끔 ELK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열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 플랜이 프로젝트를 로드할 때 데이터를 잘 읽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작업은 여기 메뉴에서 프로젝트 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파일을 눌러서 프로젝트의 이름과 경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칸이 있는데 여기서 프로젝트의 설정이나 구조 등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 템플릿 파일은 기본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까지 설정을 하신 후에 만든 날짜, 만든 사람도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수정하실 수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프로젝트의 상세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속성 창이 뜨게 됩니다. 여러 속성들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먼저 구조부터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플랜은 IC 국제규격에 따라 구조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새 구성을 만들고 구조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해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이 플랜에서 새로운 구성이나 속성을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2022 버전부터는 이 해 모양 아이콘이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 할당 상위 레벨 기능부터 해서 상위 레벨 기능 번호까지 구성이 나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신데 이건 간단히 구조 분류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능별, 위치별, 장치별 등으로 나누실 수 있고 예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메인 제어반, 파워 분배반, 로컬 터치 판넬 앞에 플러스라는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플랜의 부착 영역 구조라는 뜻입니다. 구조를 위치별로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 부착 영역 구조 밑에 넣는 기호가 붙어 있는 하위 구조도 보이실 거예요. 넣는 이 플랜의 기능 할당 구조라는 뜻이고 UPS, 모터, PLC 등의 구조를 기능별로 나눴다는 뜻이 됩니다. 예시 구조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플러스 기호가 붙는 부착 영역, 넣는 기호가 붙는 기능 할당, 엔드 기호가 붙는 문서 유형 구조를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식별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구조인 상위 레벨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고쳐줄게요. 그리고 기능 할당과 문서 유형을 식별로 바꿔준 후에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바로 구조의 순서입니다. 예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금 부착 영역 구조 하위에 기능 할당, 그 밑에 문서 유형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 설정을 할 때부터 부착 영역이 기능 할당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착 영역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살표 버튼 이용해서 부착 영역을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 확인을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실 일은 구조 식별자를 만들어 주시는 일이에요. 예시 그림에는 각 판넬에 이름이 설정이 돼 있었죠. 이 이름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 데이터, 구조 식별자 관리로 들어가 줍니다. 보시면 왼쪽에 아까 프로젝트 속성에서 식별로 바꿔놓은 구조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는 부착 영역의 MP, PP, HMI, 기능 할당의 UPS부터 HMI, 문서 유형 SCH, 리포트의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식별자를 편집하실 때는 밑에 트리보다는 목록으로 들어가서 편집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식별자를 모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잡은 후에 페이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란 이 플랜에서 도면 한 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도면이 어느 기능에 대한 도면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 하위에 페이지를 삽입해서 도면을 좀 더 쉽게 찾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럼 MP에 UPS에 SCH라는 구조 하위에 페이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메뉴의 페이지 탭을 이용하시는 방법, 두 번째로는 페이지 탐색기를 이용하시는 방법, 세 번째로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이제 페이지 탭을 열어보시면 새 파일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새 페이지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왼편에 있는 이 탐색기를 페이지 목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페이지 탐색기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우클릭하셔서 새 파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새 페이지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N이고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의 구조를 잡고 본격적으로 도면을 그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이름 옆에 땡땡땡 버튼이 있어요.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어느 구조의 하위에 넣을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MP에 UPS에 SCH라는 구조의 페이지를 넣는다고 했었죠? 이 창에서 구조를 모두 선택해주고 페이지 이름 옆에는 도면 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유형에 대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페이지 설명 부분에 간단히 테스트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 필드 지우기는 커서가 있는 필드 내용을 지울 수 있고요. 확인과 적용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창이 꺼지느냐, 꺼지지 않느냐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창이 꺼지면서 새 페이지가 생기는데 적용 버튼은 창이 꺼지지 않고 새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자동으로 넘버링도 되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를 생성하고 싶으실 경우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이제 페이지 하나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이 플랜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긴 했는데 대체 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도각이 나타나 있기는 한데 어떻게 수정할 수 있으며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 플랜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 파일을 이용했고요. 템플릿 파일은 저희가 아까 설정을 잡아줬던 프로젝트의 구조부터 도각 데이터의 설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나타나는 도각은 템플릿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각은 이 플랜에서 출력 양식이라고 부르고요. 원하는 다른 형식의 파일로 설정하고 편집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도각 쪽 텍스트를 보시면 날짜와 편집자 등을 입력하는 칸과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칸 등 여러 상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 이름이 나와 있는 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빈칸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텍스트로 써놓을 게 아니라 페이지 속성에 승인자의 데이터를 끌어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웬 승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페이지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은 우클릭을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D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단축키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제 밑에 속성 부분 보시면 속성 이름 승인자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써놓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수정해준 값이 도면에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은 이미 출력 양식에 대한 설정이 다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시다 보면 도각에 들어가는 정보를 바꾸거나 이미지를 삽입하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페이지 속성의 승인자라는 데이터는 어떻게 끌어오게 할 수 있는지, 사이즈나 행과 열의 번호는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프로젝트에 원하는 출력 양식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등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양식은 이 플랜 설정의 프로젝트 항목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의 설정은 옵션 탭이 있는데요. 이 플랜을 쓰시다 보면 자주 이용하게 되실 기능이라 경로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으로 들어와 보면 4가지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프로젝트, 사용자, 워크스테이션, 회사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출력 양식은 해당 프로젝트의 설정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항목으로 들어가 줍니다. 프로젝트를 여시면 이제 지금 열려있는 프로젝트들의 목록이 뜨는데 여기서 출력 양식을 바꿔줄 프로젝트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른 프로젝트의 설정을 바꿨다가 왜 이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출력 양식을 바꾸실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저는 테스트 프로젝트 설정을 바꿀 거기 때문에 테스트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의 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출력 양식 파일은 이 창의 표준 출력 양식 항목에서 바꾸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양식이 아니라 다른 출력 양식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바꿀 출력 양식은 저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출력 양식 파일을 찾아서 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출력 양식 적용 끝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미 출력 양식에 파일이 다 있고 그냥 다른 파일로 바꾸고만 싶으시다면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플랜의 기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부분은 이 플랜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만큼 좀 더 자세히 템포를 길게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빨리 실무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양질의 영상 제작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M솔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